네, 매거진 투데이에서 가장 아름다운 리포터입니다. 최정아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정아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요즘 현대인 분들은 너무 바쁘신 일상 속에서 식사를 꼬박꼬박 챙겨 드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족한 영양소를 챙겨 드시기 위해서 이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드시는데요. 두 분은 어떠신가요? 네. 뭐 영양소 챙겨 드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뭐 그냥 비타민 정도? 오메가3? 그건 기본이고요. 저 그럼 같은 뭐 드세요? 경우는 뭐 흑염소. 흑염소요? 흑염소도 기본이죠. 아이고, 좋은 몸에 뭐, 좋다는 건 알죠. 다 드시고 있나 봐요. 아니, 몸에 좋은 거는 기본이고, 근데 너무 혐오감 나는 것도 저 아니죠. 그 굉장히 좋거든요. 게소주 같은 것도 상당히 몸에 좋습니다. 아, 정말요? 아니, 말만 그렇지, 상당히 몸에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삼시세끼 또 제때 또 챙겨 먹는 거. 그렇죠. 반찬 같은 거 다 넣고, 그런 것도 좋고요. 웬만해서 저기 뭐 패스트푸드 같은 거 이런 거 저 잘 안 먹습니다. 네, 이제는 이 비타민 정도는 이제 필수품으로 많이 드시는데요. 특히 뇌에 좋다고 알려진 비타민 B6, B9, B12 등은 혈관 합병증을 일으키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대사물질을 조절해준다고 합니다. 네. B6 그러니까 좀 새로운 비타민인 줄 알았습니다. 보통 B6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B6, B9. 네, 이 혈관에 노폐물들이 쌓이게 해서 이 혈관의 흐름을 좀 막아서 혈액의 흐름을 막아서 그렇기 때문에 뇌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무섭네요. 그렇군요. 정말 챙겨드려야겠네요. 우리나라 뭐 65세 이상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이거 정말 네.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이렇게 뭐 혈관이 노화돼서 막히거나 파열돼서 나타나는 뇌혈관성 치매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뇌혈관성 치매 그 유발 인자 중에 하나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호모시스테인. 호모시스테인이군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음식으로는 부족한 영양소를 챙길 수 있는 종합 비타민과 무기질. 과연 이 영양소들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또 제대로 된 효과를 누리시려면 어떤 제품을 선택해서 먹어야 되는지 제가 꼼꼼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들뜬 상태인 조증과 우울한 기분의 우울증이 주기적으로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조울증 환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병적인 기분 전환은 수면이나 식욕, 충동 조절 등에 영향을 미쳐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데요. 국내에서는 2010년부터 매년 10%씩 조울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그 수가 9만 2천여 명을 넘어섰고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많이 발병하며 전체 환자의 4분의 1이 60대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울증뿐만 아니라 공황장애, ADHD, 치매, 조현병 등에서도 꾸준한 증가를 보이며 많은 현대인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정신질환. 전문가들은 뇌의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비타민, 미네랄, 무기질이 풍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하지만 매일매일 음식으로 영양소를 챙길 수도 없는 노릇.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을까요? 가족의 비참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연구와 과학적 검증을 통해 탄생한 신경 비타민 이야기. 여러분의 뇌가 웃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지난 20년의 노하우가 담긴 결과물이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선을 보이게 됐습니다. 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45세부터 노화에 의한 인지장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되지 않도록 비타민 B를 꾸준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조금 생소하시죠? 그래서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지난 20여 년간 전 세계에서 수백만 개가 판매되고 있는 이 건강기능식품에는 나노킬레이션이라는 기술이 접목되었습니다. 킬레이트는 영어의 발톱을 뜻하는 말로 새가 먹이를 발톱으로 꽉 움켜쥐는 것처럼 미네랄이 아미노산 등에 의해 발톱으로 꽉 잡히듯 결합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미노산과 킬레이트된 미네랄은
자연에 존재하는 미네랄보다 3배에서 4배의 높은 체내 흡수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혈관이 건강하지 못해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칼슘 등의 중금속이 쌓이거나 막히면 각종 혈관 질환 등이 발생하죠. 체내 유해산소인 활성산소는 이러한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혈관 세포를 상하게 하는 매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인체 세포의 재질과 비슷한 단백질로 코팅된 킬레이트 미네랄은 중금속이나 지방, 활성산소를 제거해 혈관 질환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섭취할 수 있는 종합 비타민 겸 미네랄 두뇌 영양제. 그런데 비타민은 왜 두뇌에 영향을 주며 뇌를 웃게 하려면 그 수많은 비타민 종류 중에서도 어떤 비타민을 챙겨 먹는 것이 좋을까요?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의 뇌는 신경전달 물질을 계속 소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뇌라는 기계가 잘 돌아가게 해주려면 주요 영양소를 잘 공급해주는 것과 동시에 기름칠을 하는 비타민과 미네랄도 골고루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비타민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 B군이 가장 대표적인 두뇌 비타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피리독신인 비타민 B6, 엽산인 비타민 B9, 코발라민인 비타민 B12가 두뇌의 가장 중요한 비타민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뇌 기능에 깊숙이 관여하고 뇌와 신경계에 에너지를 공급하며 기억력을 높이고 뇌졸중이나 치매까지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뇌와 신경계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비타민을 주요 성분으로 한 이 건강식품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한 한 아버지의 노력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우울증으로 부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그의 2 자녀에서도 조현병과 과잉 행동 증후군 등 뇌 관련 질환이 되물림되었는데요. 토니 스테판은 균형 잡힌 영양이 관건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오랜 연구 끝에 제품을 만들어 가족에게 먹이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조금씩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하버드대 신경외과 찰스 파퍼 박사가 이 영양소의 효능을 학회 논문으로 발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요. 이후 15개 대학에서 미량의 미네랄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하여 현재까지 재료의 선택에서부터 가공, 체내 흡수율과의 관계까지 면밀하게 설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제품에는 주요 신경 비타민 외에도 비타민 A, 비타민 B1, 육류, 생선, 우유 등에 포함되어 있는 비타민 B3 등 20가지가 넘는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체 내 세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이름도 생소한 글리코칼릭스. 혈관 내피 조직에서 미세 유무를 가진 상피세포의 투명한 막층을 말하며 혈관의 수축과 이완, 혈액 응고 등에 관여를 한다고 하는데요. 요 뽀송한 솜털과 같은 것들이 바로 글리코칼릭스 층으로서 노화와 치료의 해결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의료계에서는 글리코칼릭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진들은 최근 손상된 글리코칼릭스를 생성하는 방법 등 다양한 임상 논문을 발표하면서 올해 1월 미국에서 글리코칼릭스 건강제품이 출시되었고요. 10월부터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도 접할 수 있게 되었죠. 이러한 다양한 기능을 가진 제품을 섭취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던 인체 내부를 정화하는 인체 정화 제품을 시작으로 글리코칼릭스를 생성하는 혈관 건강 제품을 섭취한 후 96시간의 나노킬레이션 기술로 미량의 영양소를 공급하여 생리활성 물질을 보충하고요. 마지막으로 제2의 뇌라고 불리는 장 건강의 균형을 유지하는 노폐물 배출 제품으로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량 영양소는 대부분은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식품 중에 어떤 것은 부족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천연 재료로 만들어진 건강식품 등을 통해서 비타민, 미네랄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의 비참한 역사로 탄생해 이제는 전 세계인의 건강을 책임지게 된 신경 비타민의 개발. 물론 신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맑은 정신과 건강한 마음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기본 요소가 아닐까요? 가장 필요한 성분과 가장 적합한 과학기술의 접목으로 탄생한 미량 영양소로 100세까지 건강과 행복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자면요. 네. 무너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단계가 먼저 네. 체내에 쌓인 유해 물질을 배출한 이제 정화가 첫 번째 단계고요. 네, 정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죠. 인체 정화가 단계 후에는요. 몸에 좋은 천연 물질을 흡수시켜서 순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혈관 건강 단계. 그리고 혈관. 음식으로 부족한 미량의 영양소를 보충하는 인체 영양 단계. 네. 마지막으로 좋은 성분은 남기고 네. 이제 유해한 이제 성분은 또 배출하는 노폐물 배출 단계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 그렇죠? 정식 씨 화면 제대로 보셨네요. 아, 이거 받아 적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는 뭐 그 혈관이 미세조직, 음. 글리코칼릭스라고 했나요? 글리코칼릭스. 전 처음 들어봤는데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아, 그러게 네.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혈관 내피 조직에서 미세한 육모를 가진 투명한 층을 글리코갈릭스라고 말씀드렸죠. 이 혈관의 손상은 다양한 질병들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최근 의료계에서는 이 글리코갈릭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글리코갈릭스. 글리코갈릭스. 어떤 분들이 이 신경 비타민을 주로 드십니까? 아, 네. 현대인이라면 거의 대부분 해당이 되실 텐데요. 일단 불규칙한 식습관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신진대사 기능이 저하되신 분들. 아, 전해요. 네. 아, 접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식사도 영양소가 부족해서 제대로 못 챙겨 드시는 분들. 그 접니다. 영양소 충분히 섭취 부족한가요? 못하는 네. 부족합니다. 네, 그리고 미량의 영양소로도 인체의 신진대사 기능을 활성화시키고자 하시는 분들, 이 모든 분들에게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저는 다 해당되네요? 다 포함되는. 아니, 저도 뭐 만만치 않아요. 아, 그렇게 노화가 됐나요? 네. 아니, 저는 평소에 빈혈이 있어가지고. 뭐 갑자기 어떤 병이 생겨요? 경식 씨 만나고 나서 빈혈이 심해졌어요, 저는. 아니 진짜 팔자주름도 생기고 나 만나고 나서 이 프로그램 하면서 아니, 병을 좀 얻어가고 있나.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이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아무튼 이 빈혈 때문에 뭐 빈혈이 생기면 기억력 감퇴, 인지 기능이 저하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더욱더 각별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건 물론 모든 신체의 건강이 중요하지만요. 이 치매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거 두렵기까지 하거든요. 맞아요.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 사지가 건강하다고 해도 그 정말 그 좋았던 사람들 그리고 뭐 좋았던 추억들 이게 다 기억 못하면 그거 어찌 되겠습니까? 맞아요. 안타까워요. 그 또 부모님들 그렇게 또 할아버지들 많이 저도 주변에서 뵙는데 네. 그 정말 안타깝거든요. 네. 또 더더욱이 지켜보는 가족들 입장은 더더욱 마음 또 아프죠. 괴롭고요. 네, 맞습니다. 이 노령층 인구가 매년 늘어나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66초마다 한 명씩 치매 환자가 늘고 있다는 조사 아유, 결과가 저런. 나왔는데요. 네. 미국인의 사망 원인 중 6위, 네. 그리고 6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5위가 바로 치매라고 합니다. 아이고, 높네. 네, 저도 설명을 들으면서 가족 모두의 뇌 건강을 좀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요. 맞습니다. 챙겨야 됩니다. 챙겨야 정말 됩니다. 우리 모두 뇌 신경을 젊게 하는 생활 습관법을 평소에 좀 실천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 뭐 방법이 있습니까? 네, 제가 세 가지 정도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유, 참, 네, 가장 네. 먼저 신경 살인자라고 네, 네, 하죠. 네. 술을 끊어야 된다고 해요. 오늘 회식은 어떡하고요? 술을 끊어야 된다고 해요. 아예? 네, 왜냐하면 음주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보다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는 사람의 뇌신경 손상이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 해마 조직이 완전히 망가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신경 비타민을 챙겨 먹어라. 이게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중요하죠. 신경 비타민. 네. 보통 뭐 등푸른 생선을 자주 DHA. 섭취할수록 뇌신경 손상 위험이 낮아졌다는 결과도 있고요. 등푸른 생선. 네, 그리고 또 시금치도 좋다고 합니다. 꾸준히 먹게 된다면 시금치. 네, 같은 나이에 비해서 뇌의 나이가 10년가량 젊어질 수 있다고 해요. 뽀빠이가 역시. 하지만 뭐 아유. 이런 식품을 매일 챙겨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앞서 뭐 언급을 했듯이 따로 보충제를 챙겨 드시면 좋겠죠. 보충제. 네,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하루에 30분 정도는 멍하게 있어라. 아니, 빅나리 아나운서가 네. 가장 손쉽게 잘하는 그 멍 때리기. 멍 때리기. 다 이유가 있어서 제가 멍을 때린 거였어요. 아니, 왜 그 점심시간 이후에 꼭 멍 때립니까? 네, 왜냐하면 참나. 왠지 좀 휴식을 취한 기분 들지 않아요?
아, 그래요? 멍 때리고 나면은 그 효과가 좋군요. 네, 제가 진짜 조사를 해봤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멍 때리는 게? 우리 뇌는 뭐 24시간 내내 집중과 휴식을 반복을 하면서 그렇겠죠? 네, 불필요한 네. 정보를 걸러내는 좀 작업을 하게 되는데 몸의 이완 운동이 스트레칭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 뇌도 좀 이완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아, 꼬불꼬불한 뇌도 스트레칭. 정신도 좀 이완 운동을 해줘야 정신적으로? 되잖아요. 네, 어. 바로 멍 때리기인 거죠. 멍 때리기. 네, 멍한 채로 휴식을 또 하다 보면 비타민 D 생성을 도와서 실제로 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사실 그 햇빛 받는 것만으로 비타민 D가 네. 다 이렇게 많이 충분히 생성되지는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신 분들은 이제 그 한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서 비타민 D 처방받은 또 맞아요. 주사를 또 놓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 멍 때리는 게 그만큼 또 좋군요. 네. 나 우스갯소리로 들었는데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뇌신경을 젊게 하는 또 좋은 습관이 바로 치아를 소리나게 딱딱딱 이렇게. 이렇게 딱딱딱 소리 내는 거야. 딱딱딱. 네. 이렇게 아우 너무 아플 것 같은데요? 아니 왜 그 음식을 그 자주 오래 씹으면은 이게 네. 뇌 발달에 좋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저작 운동을 많이 할수록 이 미각, 후각, 운동 신경을 자극해서 이 뇌가 굳어 있는 게 아니라 말랑말랑해진답니다. 턱 관절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심하게 네.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네, 적당하게. 하지만 뭐 이 모든 것들이 어려운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 뇌 말랑말랑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우, 나는 새로운 뇌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맞아요. 여러분들도 뭐 틈틈이 실천하셔서 네. 조금이나마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네. 평소에 잘 기억하셔서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함께 해준 최정아 리포터 좋은 이야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매거진 투데이의 또 마지막 또 팁이 있습니다. 네. 정보 팁. 오. 야, 이 매거진 투데이는 이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렇죠. 네. 또 정보 하나 드릴게요. 네. 자, 건강기능식품도 먹는 때를 맞추면 효과가 더 많아지고 오. 높아진다고 하네요. 네. 한마디로 약발 받는 시간이 따로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언제 어떤 영양소를 먹어야 속된 말로 약발이 잘 받을 수 있을지 하루를 짚어봐야겠죠. 약발이라는 말을 할 때 굉장히 입에서 척척 붙는 것 같아요. 약 장사 좀 잘 하실 것 같은데. 가야겠나요? 아이, 그럼요. 네, 한번 알려주시죠. 자, 먼저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대표적인 영양제가 바로 유산균입니다. 공복의 유산. 그렇죠. 유산균. 네. 네. 살아서 잠까지. 왜 그러냐면요. 유산균이 산성이 약하기 때문에 네. 위산이 막 분비되는 막 그때 막 밥 먹기 전에 뭐 밥 먹고 난 후에 위산이 부르부르 끓을 때 하면 이게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공복에 먹으면 유산균이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아침 식사 후에는 뭘 먹느냐? 네. 자, 여러분 그때 뭘 먹느냐? 비타민 한번 잡숴봐. 비타민이요? 그렇죠. 식사 후에 비타민. 비타민을 식사 후에 먹으면 네. 굉장히 또 효과가 좋다고 하네요. 근데 비타민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네. 비타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그거에 또 복용 시간 알려드리면요. 그거까지 내가 일을 못했네. 제가 또 알아왔어요. 네. 역시 약장사. 식사 전에는 비타민 B. 그래요? 네, 그리고 비타민 식사 B고. 후 15분쯤 지났을 때는 그 이내에는 야. 자, 산성인 뭐 비타민 C, C. 네, 그리고 비타민 A, 비타민 D를 복용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A, D. 자, 음식과 함께 소화가 되면서 네. 이 비타민의 흡수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해요. 그러한 비타민들은 이제 음식과 같이 먹으면은 이제 소화 흡수가 더 그렇죠. 빨리 되기 때문에 맞아요. 훨씬 좋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아침 먹었죠? 지났죠. 이제 점심도 먹었죠. 점심 식사 네. 후에는 오메가3를 먹으면 오메가3 좋습니다. 요? 오메가3. 오. 그 저번에 우리 한 방송 한번 했었잖아요. 맞아요. 오메가3 먹으면 좋고요. 네. 저녁에는요? 저녁에는 이제 술 드시기 전에 칼슘제를 드시면은 칼슘. 이게 쫙쫙 칼슘이 바로 뼈에 팍팍 갖다 붙어버린다. 이 약발이 아주 좋죠. 네. 요 정도까지 하면 여러분들 아주 이미 듣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건강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아주 알찬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